네, 취업이 보인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신세미 캐스터의 채용 정보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유니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에서 연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연구 및 연구과제 관리고요. 공학사나 이학사 등 이공계열 학위자 및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졌을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무관하지만 관련 분야의 경력자일 경우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모집기간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2018년도 제5회 공개채용 소식입니다. 모집 분야는 위촉연구원으로서 해외 진출 지원과 체험형 청년 인턴으로 나뉘는데요. 근무 조건은 회사 내규에 따르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주택관리공단의 직원 공고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기반해서 직업 기초능력과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 채용하게 되는데요.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지만 남자일 경우는 병역 필 또는 면제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또 공동주택관리의 행정과 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했을 경우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 경우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병원 핵의학과의 국제업무 수행 인재를 채용한다는 정보인데요. 주로 코이카와 태인 사업을 수행하고 세계 핵의학회 사무국 보조, 핵의학과 국제업무 및 일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은 모두 무관하며 모집 기간은 9월 17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련 아동심리상담사 그리고 취업 조언을 해주실 최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음드림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동심리상담사 정예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동상담심리사, 실제로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아동심리상담사라는 말보다는 아마도 놀이치료라는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과 소통하고 또 아동들이 자신의 감정을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안심하고 또 자기 스스로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치료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놀이치료에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주 대상이 아동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최수영 교수님, 아동심리상담사는 도대체 언제부터 또 어떻게 생긴 직업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뭐 특정해서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우리 사회가 이제 대가족 사회가 해체되고 가구가 분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핵가족으로 이제 분열이 되면서 사실 그 부모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몫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아이는 사실은 또 이렇게 심리적, 사회적,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숙해 나가는데 거기에 걸맞게 균형 있는 이런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들이 좀 부족하면서 이런 사회적 욕구와 이제 필요성이 맞물려지면서 이제 이런 심리 상담사들이 이제 각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그 중에 이제 아동 심리 상담은 가장 부모와 이제 굉장히 가깝게 부모의 그 필요와 굉장히 가깝게 밀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그런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정혜련 아동 심리 상담사의 경우 이 직업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저는 원래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상담실에는 언어치료, 또 미술치료, 놀이치료라는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때 상담의 영역이 이렇게 참 다양한 게 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요.
장애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들도 놀이치료실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장난감도 많고 그곳에서 저도 놀고 싶은 마음. 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단지 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 네. 계기가 있나요? 네. 과거에는 장난감도 많고 정말 아이들이 편하고 이런 곳으로 제가 인식을 했었는데 상담이 진행될수록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아이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다. 계속을 도통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제가 훈육하는 방법들을 조언해 주기도 하지만 정말 사실은 그 속이 정말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의 심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섰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네. 결심이 섰을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제가 과연 그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해낼 수 있을지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수영 교수님, 네. 아동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한 과정 어떻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2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도전할 수 있는데 이제 시험은 이제 1차는 객관식 필기 시험이 있고 2차는 이제 직무 관련 그 시험을 보는데 이제 1급은 좀 다릅니다. 1급은 이제 석사 이상의 이제 학위를 가진 분들이 필요해서 이제 여기에 전문성을 고도의 전문성을 갖게 되는 이제 우리 정 박사님 같으신 그런 경우신데요. 근데 이제 이 아동 심리 상담사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의 이 상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분야를 꿈꾸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 취향과 내 장래 소질, 내가 꿈꾸고 있는 뭐 이런 희망이 이런 지점들을 잘 분석해서, 왜냐하면 이런 심리 상담사 부분이 국가 자격증과 민간 자격증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만 들어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혜련 아동심리 상담사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치셨겠죠? 네. 저도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아동 심리 놀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회에 가입을 해서 또 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 과정들을 거쳐서 또 자격 시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동 심리 상담사의 자격을 얻게 되었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박사 과정에까지 수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취업에 힘든 점이나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취업에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물론 그 경력을 보기도 하지만 초보 상담사들이 취업을 하기에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아무래도 네. 최수영 교수님, 아동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이 아동 심리 상담사의 직업의 특성이 일종의, 저는 규정을 한다면 감정 노동자에 속한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아주 이렇게 정교하게 균형을 맞게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소질이 있어야 하겠고, 또 가장 첫 번째는 공감과 소통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이게 대상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맞는 관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갖는 그런 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는 늘 끊임없이 아이도 성장하지만 자기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위한 노력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동 심리 상담사의 사실은 기준이 18세까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 이런 아주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수렴하려는 그런 아주 그 자기 노력의 그런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소양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혜련 아동심리 상담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데 언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동심리 상담사라고 한다면 아동의 발달 단계뿐만 아니라 놀이의 과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동의 놀이 치료 과정에서 놀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놀이 치료와 관련된 슈퍼비전을 받는다던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분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은 너무 중요한 과정인 거고요. 그리고 학회에서 열리는 공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학술대회 등에 참석을 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지만이 아동심리 상담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아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아동심리 상담사를 꿈꿀 것 같은데 현직에 계신 분이잖아요. 조언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에서 기초적인 과목과 그다음에 임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회에서 요구하는 수련 과정들을 거쳐서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학회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그러면 어떤 학회마다 요구하는 임상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최수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더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조언할 게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아동의 경우는 어린 시절.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어린 시절부터의 그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습관을 저는 밧줄로 표현하는데 처음엔 작은 거지만 실로서 출발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쌓여서 반복이 되면 밧줄이 되거든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밧줄을 잡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히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습관이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습관이 나를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아이의 그 숨겨진 장점을 찾아내고 걔가 갖는 어떤 능력을 포착해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이 아동심리 상담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평소에 이건 훈련으로도 가능하니까 이런 점들은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패턴만큼이나 꾸준함도 또 당연하죠. 네, 그렇군요. 혹시 아동심리 상담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사로 인해서 종결한 아동이 있는데요. 그 아동이 요구하는 이제 패턴 말씀하셨는데 요구하는 패턴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발버둥을 치거나 아니면 떼를 부리거나 우는 걸로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종결하는 시점에서는 자기 통제력이 생겨서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는 건 있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헤어지기 아쉬웠던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기쁘고 뿌듯했던 순간을 꼽자면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아동심리 상담사가 됐을 때가 가장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아동심리 상담사로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의 주 호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과정 속에 부모님들은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는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것을 볼 때 참 뿌듯함을 느낍니다. 분명히 그 뿌듯함이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 텐데 분명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드셨나요? 상담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을 때 당황하게 되고 이건 나는 정말 자질이 부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다른 상담사들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저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정 노동이라고 이제 조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그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같이 일하는 동료 상담사들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저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을 좀 받기도 하고요. 아동에 대한 사례를 슈퍼바이저를 통해서 슈퍼비전을 받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놀이치료를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혹시 놓친 아이에 대한 것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떻게 놀이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언을 받게 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또 저의 잘한 점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어요 라든지 또는 선생님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이들한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네. 그게 바로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고 극복해 나가는 네, 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동 심리 상담사를 꿈꾸고 입사를 한 신입들이 처음에 가장 아무래도 실수를 좀 하겠죠. 가장 네.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 상담사는 두려움도 있지만 또 의욕도 넘치게 되죠. 내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잘하고 싶다라는 의욕이 넘치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아니구나,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것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벽에. 네. 그러다 보면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들을 빨리 적용해서 아이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지라는 그런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이의 감정을 반영한다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투가 왜 그래요? 되게 이상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네. 또 그러면 이제 또 살짝 당황하면서 그러면 조금 더 아이들의 감정을 조금 더 읽어줄까? 라는 생각에 너는 이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저 안 그래요? 라고 이렇게 아이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상당히 당황하고 속으로 내가 또 실수했나 보다 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이 많은 상담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고요. 또 아동들을 잘 공감해 주니까 실수가 적을 수 있는데 초보 상담사들의 경우에는 많이 당황하고 어색한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말씀 들어보니까 경험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드는데 네. 우리 상담사님께서는 초보였을 때 어떤 에피소드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네, 지금 얘기한 것이 다 저의 경험에서 과거. 네네, 직접 겪은 맞습니다. 과거. 네, 아이들이 선생님 이상해요. 왜 그래요? 상처 하는데 받으셨군요. 직접 듣고.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지만 네. 알겠습니다. 최수영 교수님, 네네. 아동 심리 상담사의 전망은 앞으로 어떨까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심리 상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5년 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국 가구 수의 510만 가구가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앞으로 점차 더 늘어갈 거고 또 결손 가정의 발생이라든가 이제 편부 편모의 이제 그런 발생의 그 가정의 발생 빈도도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앞으로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또 하나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이제 우리 심리학 신드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리학 열풍이 불어서 서점가에서도 심리학 책이 굉장히 이제 품귀 현상을 빚는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많았고 또 이 직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건 오로지 인간이 교감 대 교감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초기엔 조금 어렵겠지만 본인이 어떤 그런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어떤 자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볼 그런 직업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AI가 실제로는 뭐 할 수 없는 직업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 심리 상담사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선배시잖아요. 네.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 첫째로 자격증을 취득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취업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둘째로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여기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동료라든지 선후배를 이야기하는데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와 함께 갈 동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강조해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또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또 소개를 받기도 그렇죠. 하는 자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사람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네, 최수영 교수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모든 개개인이 한 사람이 다 우주입니다. 네. 한 사람이 다 우주인데,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열어주는 아주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일단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일에 대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끈기도 필요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성취감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라는 게 단시간 내에 자기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이 축적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정혜련 아동심리 상담사에게 아동심리 상담사란 무엇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연결해준 소중한 인연이라고요. 네. 네. 제가 아동 심리 상담사로서 많은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은 호흡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또 아이들이 그 속에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행복한 일인데, 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가는 과정도 있고요. 또 하나로 본다면 이렇게 제가 방송을 출연한 것조차도 하나의 인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인연이죠.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최수영 교수님도 네. 역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좀 사회 어떤 그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저는 심리 상담 이게 문제가 생겨서 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탈피해가지고 더 좋은 미래를 컨설팅 받는다. 그러니까 숨겨진 장점을 찾아내고 나의 미래의 가능성을 본다는 아주 우리 친근하고 일상에서의 어떤 그런 컨설팅 차원에서 접근하셔야지 문제가 있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받는 분이나 그 가르치는 우리 상담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기준점들을 조금 좀 대중화시켜서 접근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로서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동을 좋아하고 또 아동의 세계에 동참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자신에게 질문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좀 도전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아동심리 상담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혜련 아동심리 상담사 최수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